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집값들이 이렇게 자꾸만 치솟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대책들이라던가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자, 이번 이야기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이현수 정치부 기자 세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회견이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온오프라인 병행 기자회견이었는데 초반부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 조금 긴장한 모습도 느껴졌거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 예전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와 달리 기자회견장에는 20명의 기자들만 앉아 있고요. 이제 화상으로 기자회견장을 감싸고 있는 멀티비전에 화상으로 100명의 기자들의 얼굴이 이제 자택이나 기자실에서 연결하고 있는 기자들의 얼굴이 보여서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풍경이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연결상의 문제로 오류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각본이 없이 그대로 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고르고 즉답하는 형식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견에서 나온 말들, 중요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단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이야기였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법원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단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좀 대통령의 고민이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걱정은 되지만 지금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이나 정치인 모두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와 함께 여권, 야권 모두 이제 사면에 대해 물었을 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면은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 내에 사면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능하죠. 카드는 가지고 있고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죠. 사실 이번 보궐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그때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걸 나왔고 지금 워낙에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의식이 높으니까 이걸 좀 무마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그런 중심에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쓸 기회가 있을 때의 전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밀려서 하는 거다. 결단이 아니고 밀려서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시점에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 사면을 언급하기 조금 부정적으로 된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한 축은 국민이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사면이 무르익고 정말 정치적인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반응해서 국민 여론 또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사면도 가능하다라는 여론이 무르익어야 네.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하나의 어떤 그 뭐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걸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 조금 상황이 애매해진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경우에는 신년부터 지금 사면론에 이 논란에 불을 지폈었거든요. 가장 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후에 광주를 가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앞서 이낙연 대표가 신년에 밝혔던 사면 이야기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네, 밝혔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라 당분간 사면론은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기자가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많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을 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굉장히 내부적인 반발들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지층이 균열되는 건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문제는 이걸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차기를 위해서 이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네. 이게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양정철 비서관? 예, 예. 그 원장도 사실은 이주영 원장. 예. 예. 좀 뻘쭘해진 게 둘을 다 차기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차기를 하기 위해선 현재 대통령께서 일정 정도 그 룸을 열어줘야 하는데 네. 그게 불발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차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은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의 발언,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우리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이렇게 늘리고 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절차를 또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가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 기자. 네. 그러니까 불과 7일 전이죠. 일주일 전이죠.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을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측에 실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좀 방안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신년사의 연장선상이긴 했지만 네. 이제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는 감소했는데 61만 세대가 늘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공급을 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네.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을 마련해 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급 대책을 병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를 좀 유예했으면 했는데 정부와 지금 여당 쪽에서는 그건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오늘 양도세 얘기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기존의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책으로 정부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기존의 수요 억제책으로 가장 크게 나오는 대표적인 정책이 양도세를 이제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오는 6월부터 이제 대폭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한번 적용하지도 않고 당장 완화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급 확대 기조로 넘어가더라도 수요 억제 정책은 같이 그 투 트랙으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도 뭐 운을 띄우는 일부의 어떤 목소리나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좀 주저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전 정권보다는 이번 정권에서 훨씬 더 공급 능력은 많고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좀 아쉬운 점이 진작에 이 정권 초기에 그 공급 기조가 실시가 됐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막판에 이렇게 공급을 기조를 틀었던 이렇게 추가했던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공급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정도 미리 나와야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 4년을 비워놓으니까 공급을 얘기해도 실현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공급이 많아지려고 하면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네. 공공 부분 공급만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 LH나 SH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런데 더 많은 건 민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내놓도록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양도세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놓으면은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 개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 같이 민간과 공공이 합작이 돼가지고 하는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 있죠. 이익공유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같이 나눠주는 이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채널A 자원재 기자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그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익공유제.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기업 명칭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온다면은 이거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세제, 뭐 징구의 방식으로 강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모아진다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성으로 이익을 이런 이제 양극화 체제의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좀 방안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논의가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정의당이나 다른 또 야권에서는 뭐 아예 반시장이라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자발성에 기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뭐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게 이 논의가 주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의 기조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게 어떤 형식의 뭐 세금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강제성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네. 아마 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 동인을 마련해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네. 이 정책 안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좀 매진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취지는 다 좋습니다. 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아하.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자발적이지 그렇죠. 조금은 강제의 뜻도 있을 아니, 것이다. 그러면 저렇게 대통령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를 어떻게 기업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까? 네네. 나름대로 각자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네. 좀 민주사회에서는 좀 꺼려지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간 예민하고 까다로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골라서 즉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이 네. 윤석열 총장에게 아주 무거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훈장을 하나 딱 얹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은 즉슨 정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중립을 지키라는 네. 주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는 그런 언급이 처음이어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정치와 관련해서도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성립한다. 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아주 오랜 다툼과 이 신경전이라고 느꼈었잖아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사실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취임 갈등이 현재 현 정부 지지도에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지금 문제는 과거의 정부를 들면서 검찰 선배의 장관,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당장 노무현 정권 때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인가요?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무마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밖에도요, 백신 접종 문제, 그리고 북한 관련 문제, 외교 문제,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에 즉답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채널A 뉴스에서 더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Q&A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현수 기자는 오늘 나와주셔서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